でもそんなんじゃダメもうそんなんじゃほら心は進化するよもっともっ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론트라이너 앵커 김다미입니다. 오늘은 날씨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상청은 14일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보다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화 주의보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기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하고 극한호우 발생 시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보체계가 더욱 촘촘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방제 대책과 함께 우리 사회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습지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박지인 기자와 이서영 기자가 취재한 사회면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번 주 금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죠. 5월 8일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제목의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안내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은 허용하나 학생들끼리만 먹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인데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케이크를 나눠 먹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이 교사를 잠재적 청탁 대상으로 취급한다며 교원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안내문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에게 전달하거나 교사와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이 별도로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데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 참 좀 속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마치 청렴하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불편함을 경북교육청에서는 해당 게시물을 현재 삭제한 상태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공직사회 청렴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청렴을 이유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순수한 감사의 마음과 교육적 관계마저 의심과 금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이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교사 인식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교권과 과중한 행정 업무,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지친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마저 받지 말라, 먹지 말라, 조심하라는 메시지로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SBS 박지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춘천의 한 마을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60대 남성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 증세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와 알코올 의존이 중대한 범죄의 감형 사유로 반복 활용될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마을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60대 남성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 증세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농약을 넣긴 했으나 치사량만큼의 독을 넣지 않아서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와 알코올 의존이 중대한 범죄의 감형 사유로 반복 활용될 경우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재판은 곧 올해 안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PSBS 이서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할 소식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사인을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밝혔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가족과 함께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 대전사를 찾은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A군은 산에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 하며 홀로 산행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터라 연락이 닿을 수 없었고 오후 4시 10분쯤 부모님은 A군을 직접 수색하다 오후 5시 53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의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A군의 사진과 함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A군은 결국 실종 2일 만인 5월 12일 구조견에 의해 주황산 주봉 인근 절벽 아래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주봉 인근 주황암 방면 400m 지점의 풀숲이 우거진 협곡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의 1차 부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추락사로 인해 시신이 손상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A군의 빈소는 14일 대구에 위치한 모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약 독극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PSBS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현재입니다. 이번에는 정치부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후보자 513명의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508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 실패가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가 지배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공백은 자연스레 여당 공천자의 단독 출마로 이어지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국민의 정당 일체감과 공천권을 쥔 양당의 수뇌부가 지방자치의 죽음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장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508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천 실패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가 지배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 공백은 자연스레 여당 공천자의 단독 출마로 이어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 일체감과 공천권을 쥔 양당의 수뇌부가 야기한 지방자치의 죽음은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PSBS 장혜성입니다. 고양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개선과 일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들은 GTX와 교통인프라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과 실질적인 생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북부 최대 격전지인 고양 특례시의 방송 토론회장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후보는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강조하며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과 출퇴근 전용 고양형 편화지 버스 30개 노선 신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동환 후보는 광역철도망의 건설을 주장하며 지하철 9호선 급행의 대공 연장, 신문당선 일산 연장, 그리고 자유로 대심도 고속도로 건설을 마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놓고도 불꽃 튀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경선 후보는 행정 지원을 통한 속도감 있는 원도심, 신도심 상생 재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환 후보는 일산 테크노밸리와 대공 엽세권을 거점으로 주거와 양질의 일자리가 결합한 자족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본 108만 고양 유권자들의 표심이 과연 누구의 해법을 선택할지 선거판은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PSBS 박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면 소식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은 세계 원유 생산의 핵심 지역인 만큼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과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 상승은 단순히 기름값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물류비와 교통비, 외식 가격 등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쟁은 멀지만 물가는 가깝다는 말처럼 국제 정세의 불안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 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박시윤 기자입니다. 5월은 수행평가의 달이라고 하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를 잊지 않으면서 맡은 수행에 최선을 다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노력은 분명 스스로를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PSBS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